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중국 방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군사 퍼레이드 참석이라는 외교적 부담에도 임기 후반의 첫 방문국으로 중국을 선택한 배경까지 여권의 외교통인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방금 전부터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방중 일정이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의원님, 이번 방중 외교의 의미와 성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정상회담은 끝난 거고요. 네. 이제 오후에 리커창 네. 총리와의 회담이 있고 이제 내일 바로 그 전 세계적으로 전승절 행사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중국과의 어떤 그 전략적인 우호 관계를 위해서 전승절에 참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최근에 상당히 엄중하게 돌아갔고 네. 또 여러 가지 동학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6번째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북한 핵이라든지 또는 북한과 관련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오는 정상회담의 결과로 보면 시진핑 주석이 최상의 우호적 관계라고는 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아직 공개된 바가 없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내 정치 같다면 과거에 우리 박 대통령께서 그 선거의 여왕으로 이름을 날리실 때 그 대전은요라는 그 워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잖아요. 2006년 네, 요번에 네. 그 시진핑 주석이 최상의 우호 관계를 얘기했을 때 정말 마음 같아서는 북한은요라고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네.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는 오고 갔을 텐데 공개되질 않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기는 아직은 이르지만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그 결과가 나오면 상당히 그 성과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언제쯤 공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모두 발언 말고는 구체적인 성과나 브리핑은 없어가지고 좀 뭐 네. 평가하기 좀 이를 수 있는데요. 이런 그 양국 네. 정상들이 그 열병식이라고 하는 어떤 안보 행사에서 만나셨고 또 시진핑 주석이 지금 각별히 이제 다른 정상들보다 우대하는 이런 모습들 네. 20분 정상회담이 예약돼 있는데 14분을 더 34분을 했고 네. 뭐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34분이 다 많은 정상들이 와 있는데 34분 동안 정상회담했고 네. 어느 정상하고도 하지 않았던 단독 오찬 이걸 또 제공했다라고 이제 하니까 한중 간의 굉장히 긴밀한 관계라는 걸 중국도 소중히 생각하고 있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제 한국에 이제 국위를 선양하시고 했는데 이 모두 발언에서 보면 제가 아주 재밌는 구절이 한중 전략 협력과 통일이 영내 평화 달성에 중요하다.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이게 김정은이 들으면은 아주 속 터지는 얘기일 겁니다. 한중 전략 협력과 통일이 영내 평화에 아주 중요하다. 그 얘기는 뭐냐? 북한이 맨날 시도 때도 없이 도발해서 평화를 깨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돌려서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통일이 되는 게 동북아 평화에 중요하다. 통일이 어떤 통일이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거니까 김정은의 외교가 완전히 위축된 것과 대비돼서 우리 정부의 외교가 그야말로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이 한반도의 평화라는 게 한중 정상들이 이렇게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보장이 되는 것이다. 네. 한미 동맹이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한중 간의 우호 협력이 이번에 그 안보 위기에서도 봤듯이 대통령께서 또 이번에 중국이 보여준 한중 간의 긴밀한 소통과 또 평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에 매우 감사하다. 그 얘기 뭐겠습니까? 이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이런 행동을 해준 거에 대해서 매우 고맙다. 그럼 북한은 뭡니까? 네. 북중 동맹인데 그러니까 이게 꼭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문이 꼭 나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중 간의 우호 관계가 발전되고 있는 것을 과시하는 것만으로도 한반도 평화가 상당히 보장되는 거다. 저는 그 점을 높이 보고요. 한 가지 더 바란다면 북핵 문제가 지금 미국도 전략적 인내라. 그래가지고 좀 소극적인 태도로 나오고 중국은 중재하다가 지쳐 있습니다. 네. 근데 다시 한번 좀 중국이 힘을 좀 발휘해 주기를 바라는 얘기는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북핵 문제에도 모종의 진전은 기대가 된다. 물론 합의가 잘 되면 좋겠지만 합의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뭔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네. 중국의 정상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어떻게 이제 의전을 하는가, 또 이런 그 전승절 행사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그런 어떤 그 행사의 그 외연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9월 달에 그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정상회담이 또 있습니다. 보면은 사전에 정상회담의 의제를 상당히 조율하고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보면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북핵 문제라든지 또 10월에 북한이 혹시 있을지도 모를 장거리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이고, 또 지난번 그 8.25 합의를 이뤘을 때 중국이 분명히 이제 건설적 역할을 했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공동 보조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긴 시간의 정상회담 동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심지어는 뭐 사드 얘기까지 나왔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확인은 안 되고 정확한지는 있죠. 예. 우리가 아직 확인되지 않는 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어떤 아시아적인 발상인지는 모르지만 매우 추상적이고, 또 이제 그 서로를 어떻게 이제 접대하고 환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의 준거로 삼는데, 사실은 그러기에는 북한 핵 문제라든지 한반도의 평화 문제가 추상적으로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구체적인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향후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할 거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한중일 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그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일본이 참 그 우리 특히 동북아시아에 상처를 받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또 지금 그 산케이 신문의 그런 어떤 행태로 볼 때 참 참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이 정상회담이라는 게 정서적으로만 흐를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전략적으로 나와야 될 성과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성과물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까 일본 한중일 정상회담 얘기하시면서 일본 얘기까지 하셨는데, 안 그래도 오늘 시진핑 주석이 모두 발언에서 그런 발언을 했어요. 한중 양국은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싸워왔다. 이번에 뭐 항일 뭐 승전 기념식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어때 아까 홍 박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한중 정상이 만나는 어떻게 보면 이벤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라고 좀 무게를 많이 주셨는데, 이번이 벌써 6번째 정상회담입니다. 좀 이례적으로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렇죠. 뭐 오바마 대통령 몇 번 만나셨는지 예. 모르지만 아마 더 많으리라고 생각되고, 예. 지정학적으로 아무래도 중국은 더 가까우니까 만나실 기회도 많고, 뭐 이를테면 뭐 아시아 지역 협력을 위해서도 만나시니까, 네. 미국은 아무래도 태평양 건너에 있기 때문에 에이펙 그런 기회도 그렇다고 있고요. 보고요. 네. 그 뭐 몇 번 만나셨냐가 더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래도 우리의 대전략의 중추는 한미동맹이죠. 근데 이제 지금 구체적인 성과가 나온지는 이제 조금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제가 거꾸로 이 중국의 입장에서 그럼 이번 정상회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재밌지 않겠어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 자체를 얻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참석을 하셨으니까 이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나름대로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뭐냐?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참석을 했다, 이걸 이제 과시하려는 거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미래지향적으로 향후에도 한반도 안보, 북핵 문제, 또 네. 통일에 있어서의 지지를 이끌어내시는 것, 그런 구체적인 성과를 가지시고 싶은 거고, 중국의 입장은 그게 아니라 아베 봐라, 이 박근혜 대통령이 내 편에 서 있다, 이걸 보여주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구체적으로 뭔가 우리 정부가 바라는 걸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성과를 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따라서 너무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이번 회담 자체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일단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성과가 나올 부분은 지금 한일 관계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한중일 삼각회담의 의장국인데, 여기서 지금 정상회담 한 지가 3년째 못 해봤단 말이죠. 근데 작년 말에 벌써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한중일 간에 하자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좀 소극적이어서 안 된 거거든요. 아마도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은 이끌어내실 가능성이 크다. 성과는 아마 거기서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10월 16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또 있습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에게 오바마 대통령에게 할 얘기가 생기는 거죠. 봐라, 이번에 시진핑을 만나서 내가 한미동맹을 경시해서가 아니라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시진핑을 만나서 동북아에 협력을 하면서 한일 관계도 다시 정상화하려고 한 게 성공했다. 영내 이거를 평화.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는 거기서 나오리라고 보고요. 북핵 문제에 있어서 돌파구 많이 된다. 그럼 이건 완전히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건 이제 조금 더 기다려봐야 그래서 되겠습니다. 뭐 이야기는 거의 같은 것 같은데요. 시진핑 주석이 환난지교를 시진핑 주석이 말씀하셨다 그랬습니까? 박근혜 박- 대통령이 박근혜 했습니다. 대통령. 예, 그러니까 이 모두 발언에서. 환난지교라는 것의 의미가 상당히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홍 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전승절에 참여해서 열병식까지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내 여론도 상당히 갈렸었고 또 표현은 안 하고 뭐 충분히 이해한다고 미국 정부가 말하기는 하나 한미 동맹 체제 하에서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상반된 시각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교는 철저히 주고받는 겁니다. 중국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마치 또 대국적인 제스처를 쓰고 만만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요. 94년에 핵 문제 때 줄곧 북한 입장을 듣다가 미국으로부터 최애국 대우 카드를 받은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등을 돌려가지고 문제를 그 반전시킨 나라가 바로 중국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 전승절에 참석을 했으면 중국도 뭔가 외교적으로 줄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홍 박사께서 말씀하신 한중일 그 정상회담. 왜냐하면 그것의 요번에 주체는 한국이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과 우리가 정상회담을 할 때 적어도 북핵 문제라든지 또는 북한의 도발 또 북한의 유사시에 우리가 중국과 이렇게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조금 이제 두 분이 이제 성과에 대해서 조금 아니, 의견을 좀 우리 가리시는 것 대통령께서 같은데. 성과가 예. 많을수록 좋죠. 예, 그뭐 물론 좋겠죠. 예. 예. 제가 좀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서 정 의원님한테 다시 좀 드려볼게요. 한중일 정상회담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될 수도 있는데 이번 한중 양국의 정상회담이 어떻게 보면 일본을 다분히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산케이 신문에서도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고요. 좀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한중일 정상회담에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그 부분도 저도 한번 네.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요번에 이 그 전승절에 우리 박 대통령께서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일본은 노골적으로 얼마나 심기가 뒤틀려 있는지를 그냥 보여주고 또 김정은의 경우도 지금 이걸 가지고 표현은 안 하지만 뜬금없이 8.25 합의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언제 유감 표명을 사과로 했느냐라고 좀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심기가 대단히 불편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지고선 오히려 일본이 이제 그런 식으로 물론 산케이 신문이 일본 정권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분위기로 해가지고 한중일 정상회담이 잘 안 되면 한국이 뭔가 이렇게 외교적으로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막후에서는 환난지교를 우리가 외쳤지만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사실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기 전부터 뭐 여러 가지 그 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제 관계는 잘 봐야 되는 것이요. 뭐 말은 신뢰, 의리를 따지지만 철저히 자기 나라의 국익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북한 핵 문제, 물론 우리가 이제 국방장관 간의 그 직통 전화를 그 개설한 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뭔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2박 3일입니까? 일정을 마치고 들어오실 때 보따리를 갖고 오셔야 되는 부분은 분명 이게 외교거든요. 예. 네, 좀 박근혜 대통령한테 좀 부담을 주시는 발언을 좀 하시는데 조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성과를 봐봐야 되니까 이 정도로 얘기를 마무리하고요. 일단 당장 가장 관심이 내일 열병식 이제 소위 군사 퍼레이드죠. 쉽게 말해서 군사 퍼레이드에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데요. 어느 위치에 설지가 관심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나온 얘기는 이제 아무래도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바로 옆에 네. 설 것 같고요. 펑리안 여사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런 열병식에 국가 수반의 영부인이 나타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참석한다고 하니까 아마 펑리안 여사 옆에 서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시진핑 주석 바로 옆이 아니라 펑리안 여사 옆이라고 해서 덜 대접받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일체니까 그 사실 다른 나라도 큰 나라들이 있고 카자흐스탄, 네. 카자흐스탄의 뭐 누르스탄 나자르바예프라든지 다른 나라도 저 쟁쟁한 정상들도 있는데 물론 서방의 리더는 없죠.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 펑리한 옆에 서신다면 그거 자체가 그 아주 저 우대를 받으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동맹국으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는 유일하게 참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정 의원님 얘기하신 것에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번에는 이렇게 이 표정으로 말씀드리면 파한대소를 하시면 안 되고 파한대소 하시지 마시고 잔잔한 미소와 품이 있는 이런 그 늠름한 모습 이렇게 네. 해야지. 왜냐하면 단지 우리 국민이나 이 중국 국민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일본이나 미국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거에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지사들도 중국에서 또 항일운동도 하고 했으니까 이번 행사에 가신 거지. 사실은 6.25 때 중국이 북한을 도왔잖아요. 그것도 잊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가서 파한대소를 하시거나 그러시지 않기를 바라고요. 굉장히 품위 있고 우아하게 이렇게 행사를 그러니까 표정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거 자체로도 뭐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그게 전해지겠어요? 그러니까 표정으로 요번에 잘 하시고 오신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 의원님 여기서 뭐 박사님의 표정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이어서 여쭤보면은 근엄한 말하자면 근엄하고 위험 있는 표정을 지으라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전략적으로 좋을까요? 아니 뭐 지금 잔잔한 미소와 늠름한 모습이라 그러셨습니까? 그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이기 네.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특히 우리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쪽에 이제 자리에 설까라든지 이제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어떤 또 표정이냐. 우리 대통령이 네. 어떠한 우대와 VIP 대접을 받느냐. 사실은 내일 어느 쪽에 서시든 이미 시진핑 주석이 상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관심과 그다음에 최고의 배려를 하고 있는가는 지금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어떤 전략적 계산을 우리가 한번 고려한다면 미국의 동맹관계이고 유일하게 참석한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게 보여주고 또 일본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그러한 일련의 어떤 공학적인 계산도 들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무슨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입지도 아니고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고 우리가 그 전승국이면서 또 그 70년의 역사 속에 신생국으로 탄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루고 정치적인 민주화를 이루고 이제 여성 지도자까지 그 탄생한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 미국을 의식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네. 없습니다. 이번 네. 우리 대통령의 이제 방중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임기 후반기 이제 새로운 외교를 첫 시작하는 일정이죠. 네. 그 요번에 나온 단어가 뭐냐면은 그 주도적 외교입니다. 우리가 동북아의 외교를 주도해 보겠다. 네. 근데 주도라고 해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동북아 균형 자론에서 많은 비판 받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균형자가 되냐. 근데 주도적 외교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시급한 요번에 안보 위기를 넘어서면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여야가 뭉치고 국민이 다 단합해서 한미동맹과 중국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완전히 네. 반 무릎 꿇힌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거를 단순히 한반도 차원이 아니라 동북아까지 넓히자. 그래서 한중일 삼각관계도 좀 잘 하는데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 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미래지향적으로 지역의 평화를 다지는 거기 때문에 미국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북핵 문제도 해결하는데 길을 닦고 그래서 한미동맹 정상회담도 10월 16일 날 잘 하시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게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도 이제 그 10월쯤에 하게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바탕으로 해서 남북 관계도 조금씩 이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동북아에서 그냥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네. 터진 그런 상황이 아니라 네. 우리가 진짜 중진국 또는 선진국의 문턱에선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외교로 또 한다. 이런 외교의 시작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네.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요. 내일 열병식에 저 끝에 서 있을 최룡해가 어떤 행보를 보이고 또 시진핑과 최룡해 사이에 뭐 어떤 그 메시지가, 소통이 이루어지는지 메시지가 오고 가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최상의 우호 관계를 천명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중국 대사가 북한의 그 북한과 중국 간의 조중 최강의 그 혈맹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상당히 그 냉철하게 그 판단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 박근혜 대통령은 뭐 이제 가운데 정중앙에 이제 위치하게 될 테고요. 이제 최룡해 비서는 좀 끄트머리 쪽에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조우할 가능성은 뭐 예상할 수 글쎄요, 뭐 있을까요? 거기 이제 같은 행사에 네. 참석을 하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그 조우하는 자체가 이제 그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과연 북한이 이번 기회에 뭔가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떠한 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지 아니면은 중국과의 네. 관계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룡해와는 급이 다른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도 네. 사실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 박사님, 좀 하나만 오늘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좀 눈길을 끄는 게 오늘 동시 통역을 했습니다. 네. 순차 통역을 안 하고요. 네. 이제 순차 통역을 하면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그렇죠. 텐데 네. 동시 통역은 바로바로 대화를 되니까 34분을 정상회담 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긴 시간을 한 건데 그렇죠. 보통 정상회담에서 동시 통역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많이? 좀 스스럼 없는 정상끼리는 예. 그렇게 하기 보통 때문에 순차 이게 통역을 했던 것 이 같아서. 동시 예. 통역하는 것 자체가 양 지도자가 굉장히 스스럼 없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네. 라오펑녀라 그러네. 예. 아주 오래된 친구. 네. 그런 서로 우호적인 감정을 서로 가지고 계신 거. 그리고 이 미리 사전 조율이 대부분 돼서 굳이 통역의 그 토시 하나까지 잘못 해석해서 뭐 오해가 있고 그런 사항은 없겠다. 오히려 얘기하고자 하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시고자 이랬다고 이제 보고요. 그만큼 양국 관계가 긴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그 역설적으로 제가 10초만 예, 말씀하세요. 말씀드리면요. 예. 이게 이제 정상 간의 얘기이기 때문에 토시 하나도 굉장히 중요해요. 조사를 어떻게 그렇죠. 어다로 쓰느냐. 받아야겠죠. 그런데 예. 이거를 동시 통역을 했다면 양국의 그 통역사들이 굉장히 훌륭하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그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네. 그 소통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사전 조율이 돼서 동시 통역한 거라면 사전 조율까지 했는데 끝나고 아무 발표가 안 났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아마 협의할 내용은 많은데 앞으로 이제 어떤 식의 그 정책이 나오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대통령과의 만남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과연 최룡해를 어떻게 대화할 것인지 네. 이게 매우 중요한 게 향후에 북중 관계가 개선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좀 10월 10일 당창건 행사에도 큰 말썽 안 일으킬 가능성이 크지만 네. 만약에 이번에 또 박대를 받으면 거꾸로 김정은이는 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최룡해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그 북중 간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정 의원님이 자꾸 그 계속 뭐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제 이번 회담에 이제 구체적 성과를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한중 간이 이제 군사 동맹은 아니고 이제 경제적으로 전략적 협력 관계지 않습니까? 그 네. 관련해서 주목되는 일정이 오늘 저녁이죠. 리커창 총리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회담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구체적인 가시적인 외교적인 성과는 아닐 수 있겠지만 좀 성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한중 FTA도 있고요. 네. 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이미 이제 혁혁한 성과가 네. 한중 간에 경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조율이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후에 그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뭔가 이제 발표도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쉬우니까. 그런데 저는 여전히 그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지 궁금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대회에 천명하면서 하진 않더라도 마치 또 우호처럼 소걸음처럼 뭔가 움직여지는 게 있으니까는요. 상징적으로든 이런 식으로 한중 관계가 상당히 원활한 건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우김 전 의원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두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